데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아이러브 풋볼 15화. 오늘도 역시 K리그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문성, 이상윤 해설위원, 이소열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축구계 원조 요정, 귀엽고 상큼미가 폭발하는 그녀, 이하영 골닷컴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 인간이야, 사람이야? 요정이요. 본인 입으로 또. 요정이래요. 네. 네. 요정 맞습니다. 자, 골닷컴이면 그 축구 사이트 중에서도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네. 그 기자를 하실 정도면 축구에 대한 사랑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저는 축구에서 인생에 대해 배우고 깨우칠 정도로 축구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또 대기자 선배님 계신데 아이고, 인생을 배우고. 죄송합니다. 원래 네.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도 기자 생활하실 때 축구를 통해서 인생을 좀 배우셨나요? 아니요, 그냥 돈 벌었어요. 축구 그런 거지 뭐 또 이렇게. 돈도 벌고 인생도 배우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어. 그래서 학교 대표로 시합도 나가고 했었는데 제가 키가 안 커가지고 어허. 중학교 때부터 보는 재미로 돌렸죠. 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을 축구와 함께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꼭 키가 문제였어요? 키도 문제고 실력도 문제고. 점점 나오네, 뭐 하나둘씩. 아니, 저기 축구 선수 작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메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키가 작았어도 좀 도전을 해볼 걸 약간 후회도 되고 제가 있습니다. 볼 때 키보다는 약간 실력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그리고 실력도 실력이고요. 예. 저 체력이 안 좋아요. 왜 자꾸 어떻게 너무 절 게임을 일단 한번 해보셨어요? 저기 네. 나한테 운동을 배워봤는데 네네네. 체질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말씀하시죠. 저질이에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하영 기자 축구 배울 때 옆에 저도 있었잖아요. 네. 체력은 없는데 성질은 있더라고요. 성실해요. 그러면 저 악바리 정신 있거든요. 성질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승부욕이 장난 아니야. 네, 승부욕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다시 하겠다고. 자, 개인적으로 어느 리그와 또 어떤 팀을 좋아합니까? 저는 이 스페인 라리가를 정말 좋아하고요. 라리가 담당 기자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오. 좋아합니다. 잠시 뒤에 챔스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이 무려 4팀이 안착을 했고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 한 팀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네. 또 안타까우시겠네요. 사실 저는 세 팀이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라리가 팀들이 유럽 대회에서 걸출한 성적을 내왔잖아요. 예. 지난 10년간 뭐 7회 비기어도 들어 올렸고 라리가 팀들이. 근데 이제 마드리드 두 팀이 다 탈락하는 걸 보고 많이 속상했죠. 예. 네. 자, 역시 이하영 기자 오니까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밝아진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윤, 박문성 위원님 그리고 이소열 평론가 표정이 너무 좋아요. 감추고 있었는데. 난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보기만 해도 있잖아요. 봄이 왔어요. 그러게요. 봄이요?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 이상윤 위원님은 네. 박시아 그 캐스터가 지난주에 왔었고 이하영 기자가 이번 주에 왔었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잘 맞으십니까? 나는 이하영이죠. 나는 이하영이죠. 네. 하영이로 가야죠. 앞에 계신 분만 하시는 편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박문성 위원님께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K리그인데 저희가 일정 때문에 이번 주에는 부득이하게 금요일에 녹음을 진행해서 토요일 경기는 담지 못했고요. 일단은 2라운드까지 펼쳐졌죠. 2라운드 경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이번 시즌에 되게 핫한 팀이죠. 대구가 제주를 2대0으로 완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인천은 이번 시즌에 그 우승 후보로까지 꼽히는 그 경남을 2대1로 홈에서 제압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임생 감독이 부임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축구를 막 펼쳤는데 예. 전북을 맞아가지고 깨졌죠, 완전히. 네, 4대0으로 이제 완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성남을 적지에서 1대0으로 물리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주 상무가 또 이번 시즌 초반에 또 기세가 좋아요. 네, 포항을 2대1로 물리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과 울산은 사이좋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불과 수년 전만 해도 K리그 내에서 좀 변방처럼 취급받던 대구가 이제는 주인공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상희 위원님, 대구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가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올해 새 전용구장 개장을 했잖아요. 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선전 등이 좀 호재가 이어지면서 창단 17년 만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초반 경기력 너무 좋아요. 네.
대구는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에 지난 2시즌 동안 경기당 평균 3,000명대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었는데요. 이 관중 동원력에서 최하위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전 홈구장이었던 대구 스타디움이 6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매머드급 경기장이라서 늘 텅 비어 있는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이 새 구장이 개장한 뒤에는 홈 2경기에서 연이어서 전좌석 매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전과는 좀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야, K리그도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뭐 매경기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기회 되면 직관도 가고 K리그를 좋아하는 지인들과 K리그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또 이 좋은 점 등을 얘기하곤 해요. 개선 방향? 친구들하고요? 제 지인들에서. 이게 기자들의 직업병이 뭐냐면 글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그게 있었는데 문어체하고 구어체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어체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쓰는 말 있잖아요. 형이랑 저랑 만나면 상윤 형이랑 저랑 만나면 이렇게 형 어제 K리그 봤어요? 야 진짜 재밌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구어체를 말하는 거고 문어체는 글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어제 경기에서 1대0으로 어디가 승리했어 형. 뭐 이런 거죠. 지금도 보여줬었는데 연출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모르게 우리가 얘기하면서는 연출했다 얘기 안 하는데 형 어제 와 극적인 무승부가 연출됐어 이런 거 안 했잖아. 야 어제 무승부야. 뭐 이렇게 무승부나 이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기사를 읽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뭐 직업병인 거죠? 직업병이지. 근데 있잖아요. 난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저희는 다 이해됐습니다.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제가 이거는 끝나고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저희는 다 이해했습니다. 나 이거 대구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운동장 있잖아요. 경기장. DGB 대구은행 파크. 야,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요. 조강래 사장. 정말 축구인 선출인데 이 전형경 축구장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기 축구의 진짜 메카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조광래 사장 저 통화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윤아 한번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전부 전화를 걸고 있어요. 다 데려오라고. 정말요?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야. 진짜 너무 잘하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자, K리그의 이슈메이커가 되고 있는 대구를 함께 응원하고요. 대구처럼 경기장 규모를 좀 줄이는 곳이 여러 곳 있다면서요? 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오랫동안 갖고 있는 생각인데 K리그 경기장은 제 생각은 딱 10,000명 안팎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제도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이제 경기장을 되게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 큰 경기장을 줄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상적으로는 좀 줄인 게 좋죠. 왜냐하면 일단은 보기에 이게 좋아요. 6만 명, 막 8만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경기장에 K리그 관중들이 한 10,000분 오시면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보세요. 평균 관중 10,000명에서 20,000명이면 괜찮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0명이 오더라도 경기장이 너무 크니까 휑해 보여. 텅 빈 느낌 들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기장을 간 사람은 이거 나만 보나? 이 경기 좀 썰렁하네. 나만 이런 거 보나? 이런 느낌이 있고 그렇군요. 텔레비전으로 그걸 찍으면 뒤가 휑해.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쇼윈도에 어떤 옷이 딱 DP가 돼 있는데 되게 멋지게 보기 좋게 돼 있으면 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냥 뭐 옷걸이 같은데 아무렇게 걸려 있으면 이거 좀 싸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계되는 화면이 사실 많은 소비자, 그러니까 팬들이 소비자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K리그를 잘 포장해 주는 건데 일단 너무 텅 빈다는 느낌이 강해요. 두 번 또 다른 하나 마지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 팬들이 경기장의 티켓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K리그는 예매 안 해도 돼. 아무 때나 가도 표 있어. 맞아요. 또 혹은 이래요. 그걸 누가 돈 주고 사냐? 맞습니다. 다 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내가 다 공짜표 이런 거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10,000명으로 줄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지금 대구나 아니면 뭐 수도권이나 전북처럼 10,000명이 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경기장이 10,000명이야. 그럼 분명히 못 들어가는 사람 생기잖아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못 들어가면 안달이 나거나 막 그런 거죠. 막 어떻게 하지 이거 구해야 구해야 되는데 마치 옛날에 그 꿀맛 나는 무슨 과자 있었잖아요. 파리칩 같은 거. 그거 일부러 많이 안 만든 거잖아. 조금만 찍으면 사람들이 그거 옆 동네나 막 다른데 원정 가서 과자를 샀다고.
K리그도 표를 못 구해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굴러야 돼요. 그거를 예매하지 않거나 혹은 예매도 안 되겠다. 시즌권 사자. 이런 거로 넘어가려면 경기장은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대구가 아까 상윤 형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최고. 너무 잘. 정말 최고군요. 정말 짱이에요. 정말 잘한 거예요. 실제로 박문성 위원님 말씀에 좀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게 야구 같은 경우는 표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맞아요. 방송국으로 전화하고 난립니다. 나중에 못 구해가지고. 자, 나부터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저는 그 지인들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데려갈게. 아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유료 관중을 동원해서 축구 팬들이 정말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그 표를 구해야 돼서 구해서 경기장에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처음엔 저도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이나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표 구하는 걸 항상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데 이런 거 초반에 표를 줘요. 대신 이렇게 보면 산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뭐야 초청장 이런 게 아니네. 그러면 초청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야, 못 구해. 너 정도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뭔데 구해. 야 모든 건 선수들은 연봉을 받아. 구단들은 거기서 돈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너 영화 보면서 공짜로 영화 보니? 극장 가서 아니잖아. 그래서 아예 제가 너희들을 주려고 내가 돈 주고 샀어. 10만 원 주고.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저한테 달라는 소리 안 하죠. 그 사람들도 표가 공짜라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선수들도 연봉도 주고 그렇죠. 혹은 이렇게 해설을 하거나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 덕택이 먹고 사는 거지. 맞아. 너무 공짜를 뿌리면 다 공짜로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서 짜잖아요.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갑자기 반성하다가 돈이 짜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근데 YTN 라디오 아이러브 풋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는 지금 저희 출연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출연료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2차전이 치러졌는데요. F조에 속한 대구FC는 광저우 헝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2조에 속한 경남FC는 말레이시아 조호르 원정에 나섰는데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H조 울산 현대는 홈에서 펼쳐진 상하이 상강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G조 전북 현대는 태국 부리람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전북이 또 부리람 원정에서 패했는데 전북이 동남아 원정에서는 꽤 약한 것 같습니다. 다 어려워 다. 그러니까 전북뿐만 아니라 동남아 우리 상윤 형님도 아마 예전에 보면 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수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이게 계절이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이고 근데 바로 그냥 비행기를 한 10시간 넘고 타고 갔는데 딱 내렸더니 엄청 덥고 엄청 습해요. 그치. 이거는 사람이 그냥 굉장히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목욕탕 갔는데 냉탕, 웅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 보면 어르신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면님 본인이죠. 아니 그렇다. 얘기 나해. 얘기하고 내가 할게. 이게 정말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가서 경기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날도 경기를 보면 딱 보면 못 뛰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반전에 김신욱하고 이동국 세워놓고 롱볼 싸움을 했는데 잘하기가 어렵긴 하겠더라. 이거 참 그리고 이게 아시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호주까지 편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대륙에서 치러야 하는 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동서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마지막 결승전만 뭉쳐서 이런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중국이라는 땅도 엄청 넓고. 그래서 이게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원정 변수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동남아시아 팀들이 전력은 약한데 꼭 한 명씩 특출난 선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요새 투자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조르 같은 팀의 그 디오고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도 예전에는 브라질에서 최고 유망주 중에 한 명. 그렇게 손꼽히던 선수였고 작년에 그 전북을 괴롭혔던 부리람의 그 에데가 선수. 지금 대구에 와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아무튼 특출난 선수 한 명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되게 막 지치고 있는데 비행기 좋은 선수들이 훅훅 들어오니까 이게 좀 상대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경기가 좀 말리는 건가요?
그런 것도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네. 힘든데 좋은 선수들이 훅 들어오는. 네. 예. 뭐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지난주에 항아리 학설에 이어서 오늘은 냉온탕 이론으로. 전북의 초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박문선 해설위원하고 이슬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는 반문을 던집니다. 예. 저는 그런 날씨 겁나 좋아하죠. 그리고 저는 냉온탕 정말 좋아합니다. 시원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겨울에 있다가 또 갑자기 더운 나라로 가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뭘 적응해? 축구 선수면 가서 잘해야지. 어디든 잘해야지. 그게 무슨 축구 선수지. 역시 K리그 레전드. 이게 선수 마인드. 아니 근데 있잖아요. 두 분의 얘기가 다 맞아요. 예. 정말 힘들고 경기하기 어려워요. 날씨도 습하고 덥고. K리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3월 달이라도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우리가 또 동계훈련 쌀쌀해서 가면 그 날씨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경기를 뛰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긴 하더라. 답답했어요. 네, 정말 답답하더라. 진짜 답답한 경기였어요. 네. 이 불이랑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나 후반전에 좀 못 보겠어요. 네, 불이랑 같은 경우도 아까 조호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그 동남아 선수들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작아서 피지컬도 약하고 뭔가 안 된다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옛날에 직구면 볼도 잘 차요. 예. 1대1 능력이 되다 보니까 쉬운 원정 경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라이스 감독도 생각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여튼 근데 이게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경남도 말레이시아 조호르와 비겼는데 경남의 일정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빡빡하죠. 지금 K리그하고 아침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원정 일정도 좀 겹쳤었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경남이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말컹이 떠나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요 선수들이 떠난 거잖아요. 말컹, 최영준, 박지수. 그래서 주요 핵심적인 선수들이 떠나다 보고 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확실히 조직적으로는 아직 좀 덜 만들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수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공격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볼 것 같은데 수비는 박지수나 최영준이 빠진 게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최근 경남 경기를 보면 앞쪽은 어떻게 비벼대는데 수비하고 미드필더 간격도 좀 벌어지고 센터백 쪽에 발도 좀 느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 경남은 좀 수비 쪽을 빨리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K리그 팀들의 또 선전을 기원해보고요. 이번엔 국가대표 이야기 잠시 해보죠. 벤투 감독이 3월 A매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축구계 BTS라고 불리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예. 벤투 소년단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뭐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 많이 발탁이 된 거죠. 네, 이승우 선수를 비롯해서 이번에 또 이강인 선수랑 백승호 선수 그리고 뭐 포스트 기성용이라고 불리는 김정민 선수도 있고요. 그 선수를 비롯해서 또 아시안 게임 때 뛰었던 젊은 선수들, 황인범, 이진현, 뭐 김문혜 이런 선수들이 많이 뽑혔는데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아시안컵은 끝났고 이제 월드컵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뽑아서 실험을 많이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좀 많이 내비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BTS라는 말은 이거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요? 조금 두렵긴 한데요. 이렇게 좀 불리더라고요 요즘. 베스트 트레이닝 스포츠. 예. 아닌가? 너무 편하게 미안해요. 방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 벤투 감독의 명단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새로운 한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기성용과 구자철이 이제 10년 정도 팀을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또 이제 한 10년을 이끌어갈,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 바통을 이어받는 동시에 손흥민의 뒤를 받쳐줘야 되는 새로운 한 10년을 이끌어갈 선수들이 이번에 대거 뽑은 거죠. 이거는 계속 우리 한국 축구 역사가 한 10년 주기로 해왔던 방식이기도 해요. 뭐 모든 데나 다 그러기도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이 끝나면서 황선홍, 홍명보라고 하는 주축이 팀을 떠나면서 박지성이 이제 팀의 중심이 됐고 박지성이 쭉 끌고 가다가 끝났을 때 은퇴할 때 기성용이 올라오면서 손흥민하고 이제 어린 손흥민하고 이렇게 쭉 끌고 왔고 기성용과 구자철이 은퇴하니까 손흥민이 이제 올라오면서 또 어린 세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이 멤버들이 사실 뭐 평가전에서 이 어린 선수들이 뭐 다 주전으로 뛴다 이렇게 못하죠. 못 뛸 겁니다.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멤버들을 평가전 이기자고 부른 건 아니니까 3년 뒤에 있을 월드컵에서 여기 중에 갈 선수도 있을 거고 못 갈 선수도 있을 텐데
짧게는 3년, 더 길게는 10년을 보는 멤버라 볼 수 있겠죠. 예. 자, 많은 인원이 소집이 됐고 또 새 얼굴도 보이고요. 벤투 감독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시점에서 벤투 감독이 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정말 젊은 선수들로 많이 구성원이 바뀌었잖아요. 예. 네, 분명히 또 자신의 그 철학과 또 축구에 대한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도 이번에 자신이 아마 생각했던 축구의 포맷은 전 100%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뭐 이강인 선수, 뭐 김정민 선수, 백승우 선수.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이승우 선수까지도 보면 정말 어린 선수이긴 한데 이 선수들 과연 진짜 그 카타르 월드컵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K리그에서도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김대훈 선수. 최고예요. 그리고 최영준 선수. 저는 윤빛가람 선수가 최근에 또 컨디션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좋죠. 근데 이게 벤투 감독이 정말 좋은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해서 하긴 하는데 조금 더 K리그 쪽의 폭을 좀 넓혀서 전 좀 더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저 여기서 좀 덧붙여가지고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 그 벤투 감독 이번에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 사실 조금 비슷비슷한 색깔의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 앞에 벤투 감독은 항상 이제 볼을 좀 이쁘게 잘 차고 볼을 잘 뿌리고 그런 테크니컬한 선수들을 많이 뽑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뽑는 것 되게 좋은데 좀 더 운영의 폭을 넓히려면 좀 부딪혀보고 싸워주고 그리고 좀 상대의 그 흐름을 좀 끊어주고 이렇게 좀 그 운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좀 뽑아서 그 전술 운영의 폭을 좀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용준 선수 그런 선수도 그런 쪽으로는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최용준 선수는 계속 얘기 나오는데 최용준 선수를 저는 발달 안 하는 건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전술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전술적인 조금 고집이. 유연함을 좀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 근데 이게 그거는 물론 올바른 지적이고 할 수 있는 지적이고 앞으로도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도 벵거 감독에게도 계속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 되면 그 감독의 판단이 맞은 거고 결과가 안 되면 그 감독은 잘못된 거죠. 벵거 감독한테 매번 그 얘기했었어요. 왜 그런 전투적인 미드필더를 뽑지 않느냐. 과르디올라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야, 그 페르난지뉴 같은 선수 갖고는 안 돼. 그런데 되면 역시 패비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벵거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도 계속 얘기해도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끊임없는 논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건 분명히 감독들의 자기 성향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인정하면서 가는 것도 있었던 거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마 벤투 감독이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강인 출전 시킬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요. 평가전 때. 예. 조금은 시키겠죠. 조금은? 네,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를 주전으로 뛰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에게는 기회는 주긴 하겠지만 가능성을 좀 보겠죠. 어느 정도인지. 성인 대표팀에 와서는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팬들도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강인 선수가 당장 만 18살 선수가 막 이번 평가전 와가지고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모든 선수 제쳐 들어가면서 선발로 막 뛰고 이거에 대한 이건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단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지금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이 굉장히 수비적인 4-4-2를 쓰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가운데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측면 쪽에 세워놓잖아요. 근데 이강인은 뭐 형님도 그런 판단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강인 딱 보면 볼을 예쁘게 차고 볼을 소유 잘하니까 가운데 갖다 놓고 공격적인 역할을 시켜놓으면 좀 어떨까. 근데 이 감독은 그런 축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발렌시아에서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벤투 감독은 아까도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선수 좋아하고 공격적인 선수 좋아해요. 이강인을 얼마 뛸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뛰게 하겠죠. 그럼 분명히 저는 가운데 공격적인 롤을 한번 시켜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강인은 어떠지? 이게 궁금해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게 시간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떨까 이강인은? 그것도 잘하는 선배들과 함께 뛸 때. 어떨까? 손흥민과 합을 맞췄을 때 어떨까? 황의조와 합을 맞췄을 때 어떨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도 거기에 초점 맞춰나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당장의 평가전도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줄 활약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 롤을 이강인이 맡으면서. 뛰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하영 기자는 지난번에 스페인에 취재하러 가서 네. 백승호 선수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와. 네네네. 이강인 선수는 만나보지 못했나요? 이강인 선수는 못 만났어요. 백승호 선수와의 일화 같은 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인터뷰를 2차례 했었는데 2018년 초에 한번 그 지로나 FC 구단 측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구단 회장 인터뷰랑 백승호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지로나 그 동네를 갔는데 동네가 너무 작고 조용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소도시예요.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2시간? 그래서 가서 백승호 선수를 만났는데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2017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차분해지고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백승호 선수가 자기 입으로 이 도시 자체가 조용해서 축구에만 너무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열심히 준비하고 몸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말에 그 세비야 원정 경기 명단에 소집 명단에 처음으로 포함이 됐을 때 제가 그때 세비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경기를 보러 가서 만났는데 약 한 뭐 8, 9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 선수가 되게 이제는 좀 자신감도 차 있고 이제는 내가 노력한 걸 보여줘야 할 시기다.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꼭 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경기에 많이 출전도 하고 지로나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가 좀 더 성장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부상도 있었고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되게 잘 견뎌냈고 이겨낸 모습이더라고요. 스페인에서 혹시 뭐 공부를 하시거나 뭐 사셨어요? 산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세비야에도 또 있었다 막 이러니까 그냥 단순 인터뷰만 간 건 아니에요. 저 스페인 저 말로 한번 해봐. 네? 말 한번 해줘. 그건 뒤에 준비돼 있어. 아유 진짜.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강인 선수보다 솔직히 저는 백승호 선수가 어렸을 때 더 정말 주목을 받았던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땐 지로나 나와야 돼요. 저 그 백승호 선수가 국내에서 있을 때 초등학교 이럴 때 초등학교 감독님들한테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경기 뛸 때 전국에 있는 웬만한 초등학교 감독들이 기회가 되면 그 경기장을 다 가려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여기서 몇십 년 있었고 뭐 선배들까지 하면 내가 이 수십 년을 축구를 봤지만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엄청난 선수가 나왔다가 백승호예요. 그 정도로 이쪽 현장에서는 괴물로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 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걸 봤던 분들은 백승호가 저렇게 저 정도가 멈출 선수가 아닌데 훨씬 더 굉장히 또 안타까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짭도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성실해서 이 선수는 어차피 저는 정말 한국 축구의 미래예요. 근데 백승호 선수는 정말 우리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 이 선수 야 이건 물건이다. 분명히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최고의 선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솔직히 저 아프리카 TV 하잖아요. 그래서 지로나의 백승호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백승호 선수 못해요.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을 이제 포텐을 터뜨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고요. 백승호 그리고 박주영 선수도 천재 소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둘이 비교했을 때는 어렸을 때 누가 더 잘했나요? 제가 더 잘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 이어서 뭐 해외 축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16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는데 리버풀, 토트넘, 맨유, 맨시티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4팀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유벤투스, 포르투갈의 FC 포르투, 네덜란드의 아약스의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요. 프리미어리그가 강세입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잘 싸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유럽 축구 역사를 만약에 이 챔피언스가 시작했었던 1950년대부터 놓고 보자면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1950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하나의 리그가 쫙 이걸 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타이틀을.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잘하다가 독일세가 좀 잘하다가 네덜란드세가 좀 잘하다가 이탈리아세가 잘하다가 잉글랜드세가 잘하다가 지금도 프리미어리그 4개 팀이 동시에 8강에 올라간 건 10년 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10년 만에 그게 좀 돌아오는 흐름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뭘 봐야 되냐면 물론 이제 뭐 사실 그동안 프리미어리그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선수 계속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동안 10년 동안 이런 걸 못했냐? 자 이번에 특징이 있어요. 리버풀, 토트넘, 맨유, 맨시티 감독들이 잉글랜드가 있나요?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요새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외국인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 2000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잉글랜드나 영국 출신, 결국 영국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전술의 한계나 경쟁력의 한계로 많이 지적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요즘은 팀들이 다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 지도자들을 데려오잖아요. 사실 영국에서는 이게 어떤 그들의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태권도의 종주국이잖아요. 우리 태권도의 팀들을 다 외국인 지도자들이 와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에릭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만약에 어디 스웨덴 출신의 누가 와서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근데 이들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가 이번에 이제 강세인데 그런 이유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출전팀만 이야기했는데 또 이런 분석을 굉장하십니다. 자, 이하연 기자는 굉장히 안타깝겠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올라갔잖아요. 네. 16강 2차전 4경기 펼쳐졌는데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토트넘이 도르트문트에 1-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아약스는 레알 마드리드에 4-1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는 AS 로마를 3-1로 이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PSG에 3-1 승리를 거뒀고요. 맨시티는 샬케에 7-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3-0으로 승리를 했고요. 리버풀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3-1로 승리를 거뒀고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가 리옹을 5-1로 꺾었죠. 4경기만 해달라 그랬는데 앞에 것까지 다 했네요. 그렇죠. 그 앞에 4경기는 저희가 저번 주에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요? 좋아요. 이거 문어체인가? 문어체죠. 문어체요? 이율적이네요. 아니, 이번에는 물리쳤습니다. 우리 물리쳤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야, 어떻게 이겼어? 이겼어? 지렸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리고 내리꼰대. 오지고 내리꼰대.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 유벤투스와 AT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진짜 호날두 말도 안 되는 경기입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축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호날두 선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 뚝배기 하나는요. 장맛입니다. 야, 헤더 머신이고요. 그리고 정말 축구 선수,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크로스의 질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느꼈고 그리고 정말 슈팅 때려서 골 들어가는 것도 멋있지만 정말 골키퍼들이 방어하기 막기 어려운 게 또 헤더거든요. 야, 호날두 이제 날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 뚝배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헤더는 저렇게 하고 크로스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번에 정말 느꼈고요. 이게 축구다. 그러니까 괜히 유벤투스가 아니고 꼬마가 정말 수비 겁나 잘하잖아요. 이게 뚫을 수 없는 시메오네 감독의 수비 라인인데 이 분위기 자체를 압도하는 그 유벤투스 정말 대단하다. 그 느낌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뚝배기 장맛. 지난주에는 박문성 의원이 항아리. 도자기 방송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호날두가 헤트트릭을 하면서 유벤투스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이하영 기자는 또 AT 마드리드 팬인데 굉장히 좀 아쉽겠어요? 네. 제가 지난 방송인가? 박문성 해설위원님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맞습니다. 방송을 들었거든요. 비웃었군요. 사실, 그래도 이기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지니까 갑자기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100번 중에 한 번 맞추신 거예요. 그래요? 뒷걸음 쳤습니다. 뒷걸음. 근데 정확히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셨거든요. ATM이 유리하긴 해도 이 경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중간 입장을 견지를 하셨고 그때 이소혜 평론가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이 2차전 판을 잘 짠다. 역전의 명수다. 이렇게 그래서 맞췄구나 하면서 다시 듣고 있는데 그래도 뒤집어지기는 어렵겠다. 맞아요. 경기를 보면 미드필더에서 그 경기 차이가 너무 나서 역전은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압도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돌아가도 사실은 다시 예측을 하라 해도 AT 마드리드를 찍을 것 같아요. 거의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것 같은데 야, 근데 그 예상을 뒤집어버려. 이게 축구다라는 걸 알레그리 감독이 판짜기도 좋고 그리고 호날두 선수가 그런 예상을 뒤집을 만한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슈퍼스타. 그때 호날두 매직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매직이 터지면 이긴다는. 호날두 선수 최근에 챔스에서 좀 부진했거든요.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할 줄 몰랐죠. 그때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홈이점을 살린 유벤투스가 역전하겠다. 와, 정확하셨네요. 정확히 맞췄어. 자, 다음 경기는 맨시티와 샬케 04의 경기인데요. 챔스 16강전에서
맨시티가 엄청난 활약을 뽐냈습니다. 7대0으로 이겼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와, 저 되게 충격 먹었어요. 사실 뭐 이거는 맨시티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 테데스코 감독의 샬케 공사가 최근에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 좀 잘 보여준 경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굉장히 하위권에 있잖아요. 거의 지금 강등권 언저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맨시티 경기를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5경기 다 졌거든요. 최근 그 5연패를 하는 과정에서 21골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경기에 나올 때마다 3-4골은 그냥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챔스 토너먼트에 올라온 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경기를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팀은 이번에 한번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감독이 이제 그 장악력도 완전히 다 떨어졌고 경질됐습니다. 예, 떴더라고요. 네. 테데스코가 지금 감독 대행으로 왔는데 다시 이제 새 판을 짜고 있는데 선수들도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한두 골 내주는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인데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경기를 봤습니다. 자, 세 분 다 이 경기는 모두 맨시티의 8강 진출을 예상을 하셨고요. 다음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리옹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가 리옹을 5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하연 기자 굉장히 뭐 좋아하고 웃고 있는데 경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탈락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FC 바르셀로나의 대승으로 완전 치유가 됐어요. 예. 바르셀로나가 리옹을 완전히 제압을 했죠. 특히 리오넬 메시가 보여준 대단한 활약. 네. 골 2개를 넣고 도움도 어시스트 2개. 그리고 평점 10점을 받았잖아요. 신입니다. 신. 네, 전날이 호날두의 밤이었다면 이날은 메시 데이. 네, 그래서 또 약간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던 게 리옹의 수비진, 리옹의 왜 갑자기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왜냐면 이제 이게 기자 또 병인데 오늘 하루 종일 그거로 그러니까 제목 뽑듯이 하는 거죠. 리드 뽑는다. 원래 사실 일본말을 쓰는데 일본말을 쓰면 안 되니까 리드 뽑거나 제목 뽑는 게 어제가 호날두의 내직이었다면 오늘은 메시의 밤이었다. 이거 무조건 기사체입니다. 기사체 또 무조건 기사체. 버릇을 고치셔야겠어요. 인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기사처럼 나오나 봐요. 기자 아니랄까 봐. 29년부터 고쳐야겠다. 고쳐야겠네요. 괜찮아요. 오늘 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예. 조금만 이야기하듯이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나한테 하던 대로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 수아레즈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대단했고 그리고 부상으로 고생하던 이 덴벨레 선수가 또 골을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수비수 피케도 골을 기록을 했고 뭐 행복셀로나 하는데 이날이야말로 행복셀로나의 완전체가 아니었나. 완벽하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그 리옹의 골키퍼가 중간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그게 조금 악재로 작용했던 게 리옹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로페조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그렇죠. 자, 굉장히 이야기하는 내내 행복 바르셀로나라고 하면서 본인이 정말 행복해하시는 사심 가득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님께서 이번엔 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어요. 이건 뒤집어지기 어려운 게임이다. 바르셀로나의 승을 그리고 이소열 평론가는 바르셀로나가 완전체가 돼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정말 오랜만에 두 분의 동반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이상현 위원님께서만 그때 리옹을 선택하셨어요. 보세요. 나도 원래 바르셀로나인데 같이 가면 묻어가기 싫어서 내가 리옹했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해주시면 되죠. 객관적으로 하면 재미없잖아. 괜찮습니다. 유벤투스도 아까 그런 식으로 맞히신 거예요? 아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바르셀로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네, 정말 축구 신이에요. 메시고요. 그리고 전체 뭐 선수들 보면 최고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깜뿌누에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럼 다음부터 좀 객관적으로. 끝났다 하면은 만질 필요 없어요. 에이씨. 끝난 패 잡으시면 내가 1패 오케이 1패.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는 미넨과 리버풀인데요. 이상 위원님 곧 2패 되겠네요. 정말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분분했는데 리버풀이 3대1로 미넨을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리뷰하기보다는 저는 뭐 다 만회도 잘했고 클럽 감독의 선택도 좋았고 전술적으로 다 좋았는데 이걸 보면서 와 리버풀 특히 올 시즌은 반데이크가 이 수비에서 축구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는 게 앞까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뭐 이날 경기에서 골도 넣고 도움도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올 시즌 전체적으로 반데이크가 있을 때 없을 때 혹은 결합하기 전과 후에 리버풀은 완전 다른 팀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원정 갔는데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수비 라인의 안정인데 거기 핵심은 이제 반데이크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당시에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미넨을 이소열 평론가는 리버풀,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슬쩍 피하셨죠? 바이에른 리버풀. 저는 리버풀 예상했어요. 리버풀.
자, 역시 마지막에는 우승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8강 팀으로 압축이 됐는데 진검승부 한번 갑시다 이번에. 와, 이거 어렵다. 자, 우승 누가 할 건지. 이소열 평론가. 사실 이번엔 누가 우승해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일단 바르셀로나 가겠습니다. 지난 16강전에는 파리 생제르맹. 파리는 뭐 끝났으니까. 아이 뭐야? 파리 1순위, 바르셀로나 2순위 봤거든요. 파리 떨어졌으니까 바르셀로나 가겠습니다. 약간 불안한데요? 펠레 저주처럼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다음은 이하영 기자. 저도 FC 바르셀로나인데 저는 이번 시즌 트랩을 봅니다. 예. 자, 박문성 위원님. 또 피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야, 이거 찍어야 돼 확실하게. 찍을게요. 좀 다르게 찍어볼게요. 예. 전 시티 가겠습니다. 맨시티. 머리 아파. 나부터 했어야지. 나 진짜. 아니 이번에 근데 객관적으로 하시죠. 밥 사기 하시죠. 오케이. 예. 저도 맨시티 갑니다. 맨시티. 2대2네요. 키를 갖고 있네요. 두 팀 중에 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다른 데도 되죠. 바르셀로나. 야!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3대2다.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이기면 우리 둘이서 다 돈을 내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예. 그날은 비싼 걸로 먹으러 가시죠. 근데 만약에 다 틀리면 n분의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러브 풋볼 마칠 시간입니다. 애청자분께 또 우리 이하영 기자가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한마디 해주시죠. 자, 원어민들 모이시고요. 야야. 그러면 해볼게요. 예. Fue un placer conocer a todos. Estaba feliz de poder comunicar con usted. Nos tenemos que reunirnos otra vez. 문어체네요. Me gusta el fútbol y tú también, sí? Chao. 야,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또 꼭 다시 이런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축구 좋아하는데 당신들도 좋아하죠? 안녕히 계세요. 올라. 스페인어로 하실 때도 기사체로 하십니까? 아니. 기사체.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스페인어를 그 축구 기사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사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 하시나요, 진짜? 해요. 스페인어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요. 오늘 출연해서 너무 즐거웠고 또 평소에 한번 뵙고 싶었던 박문성 위원님 그리고 늘 감사한 이상일 위원님 함께 방송하게 돼서 너무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환의 좋은 날 끝까지 정말 문어체네요. 진짜. 문어체야? 기사체야?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저희 기자들 한참 술을 먹으면 그런 애들 있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야, 어제 K리그 재밌더라. 근데 어떤 애가 막 회사를 전화할 때 근데 한편 막 이런 무슨 한편이야. 그런 거 진짜 한편 그 습관 한편. 야, 한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승환의 좋은 날 신청하셨죠? 네. 예. 한편 이승환의 좋은 날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이상현 박문성 해설위원, 이하영 골닷컴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벤투소년단 화이팅! 한편, 두 편.